예. 그러면 그 자주평화 포럼 제2회 그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 도착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멀리서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포럼은 여기 현수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 다국적 기업의 실체, GMO와 기후 변화의 진실을 가지고 저희 경희대학교 생명공학과 김세영 교수님 모집할 텐데요. 김세영 교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저희 주체가 코로나 바로하기 시민행동이잖아요. 코로나 바로하기 시민행동하고 백신 반대 운동을 초창기부터 같이 열심히 진행하셨고 그 현수막 그래서 유인물 막 뿌리고 집회하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그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김세영입니다. 사실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전혀 역사 인식이나 어떤 가치관 인식이 그냥 없이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앞날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제 가치관이 변하고 역사관이 변하고 변한 사건은 사실은 제가 미국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미국 생활을 끝내고 여기 들어온 게 한 30년 전인데 들어와서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칼기 858기 사건에 대해서 일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암기부해서 판매 금지를 시켰는데 판매 금지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되고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칼기 858 희생자 가족회에서 이 저자를 노다 미노루라는 사람인데 초청을 해서 강연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외교부에서 김포공항에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칼기 858 사건을 혼자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엉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87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이라 미국에서 한참 고생할 때인데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잘 모르고 신문에 나는 것만 그냥 보고 있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이거는 주범이 안기부더라고요. 주범이 안기부고 주범이 전두환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두환 그 전에 박정희 그리고 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역사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하다가 생각이 든 게 그 뒤에 우리나라 더러운 역사의 뒷배경에는 미국이 있구나 싶어서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를 자꾸 파다 보니까 미국 역사는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보면 악마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는 나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역사를 새로 알고 이런 사건들을 다시 알고 나니까 제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 봉지 이거 좀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전공이 식물학 쪽 생물 분야라 GMO에 대해서 한 20년 전부터 주시해 왔어요. 주시해 왔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치는데 GMO가 하나의 그 도움의 역할을 해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GMO하고 기후변화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 역사를 제 나름대로 파헤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나로서는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냐고 하면 로스차일드가 세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팔레스타인에다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점거하겠다는 그런 승낙을 받고 로스차일드가 돈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유태인들이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사실은 성경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절처럼 말세에는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듯이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악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악은 선을 가장하는 악이에요. 그래서 악마가 사실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악마는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는 일은 속이는 일입니다. 뭘 속이냐면 악을 선으로 속인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현실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의 러시머 산을 가면 큰 바위 얼굴 석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석상을 조각하기 전에 원래 이 모습은 인디안 라코타족의 6분의 조브라고 불리는 검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인디언족의 성지로 여겨지던 곳이에요. 그런데 미 정부가 1877년 불법 강탈해서 그 인간 사냥꾼을 풀어서 원주민들을 전부 다 사냥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KKK 기금으로 1920년에 석상을 완공한 그런 큰 바위 얼굴입니다. 사실은 가증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한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은 1870년대 미국 기병대가 아메리카 원주민들, 인디안들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150만 개의 바이슨 들소 머리 해골을 쌓아놓은 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겨울에 인디언들이 사냥을 못해서 굶겨 죽어라 라는 의미로 조직적으로 인디언들을
살해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옛날 미국 그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포스터인데 뭐냐면 인디언을 죽여서 머리 가죽을 갖고 오면 뭐 200달러, 300달러를 주겠다. 어린애들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인디언들을 사냥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디언들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약 1억여 명의 인디언을 죽이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오바마가 퇴임하기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 받았죠. 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오바마가 1년에 평균 약 26,000개의 폭탄을 중동 아프리카에다가 퍼부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도 노벨 평화상을 받더라. 참 겉다르고 속다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겉으로는 자유를 수호한다고 표방하고 있는 나라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은 독립 이후에 17년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153개국에 9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군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테러 조직이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폭탄을 퍼부어댄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 나라인데 사실은 군사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한 부분 빠진 데가 없이 전방위 공격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정권 교체에 개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에도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미국 기지뿐만이 아니라 미군 생물 무기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전역에 걸쳐서 약 336개의 생물 무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본부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그래서 가끔 생물 무기가 밖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생물 무기 실험실에는 실험실에서는 미군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단체, 특히 락펠러 재단이나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수많은 생물 무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이즈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돼지독감, 지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미국의 생물 무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는 미국 CIA가 푸시를 해서 저 사람 로버트 갈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물 무기 바이러스 균들이 지금 현대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 재단이 락펠러 재단이에요. 락펠러 재단은 사실은 저 생물 무기에도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만 GMO에도 초기부터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재단이 락펠러 재단입니다.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빌 게이츠 역시 유태인이죠. 빌 게이츠 역시 모기 유전자 변형한 모기를 지금 말라리아 기운을 지금 퍼뜨리느라고 주로 어디지? 여기 플로리다 주하고 그다음에 텍사스 주가 어디다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학교 재직할 때 현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한 동영상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경제 저격수였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시청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속인 거는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하마드 가다피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악마화해서 죽여버렸죠. 그죠? 마찬가지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전 CIA 국장이 저 사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역시 시리아의 민족주의자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속인 거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IS 보통 사람들은 중동에서 나온 테러 조직이다. 미국이 전부 다 기획하고 만든 테러 조직이 IS.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IS가 목 자르고 하는 그 씬을 미국 펜타곤이 돈을 대주고 $500 빌리언 영국의 홍보 회사에다 주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파간다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IS의 수장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짝짝꿍이 맞아서 IS 거짓 테러 조직으로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리아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비극들을 일으켜내고 있죠. 역시 거짓말한 거 화이트 헬멧 역시 거짓말 조직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헬멧 수많은 그 연출 영상들을 찍어서 세계 언론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오스카상 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화이트 헬멧을 만든 장본인인데 영국 사람이죠.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고 있다가 정체가 많이 밝혀지니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론적으로 저런 미국의 거짓말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저 화이트 헬멧 그 다큐를 만들어서 거짓말 다큐를 만들어서 결국 오스카상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오스카 다큐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거짓 세상이죠. 그래서 코로나도 사실은 미리 예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 나온 그 개막식 쇼의 주제가 바로 코로나 균입니다. 그래서 저런 개막식 쇼를 도란듯이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쇼를 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몇 개월 전 텔아비브에서 열린 그 유로 2020인가에서 마돈나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주제가 역시 코로나입니다. 5월달이에요. 2019년 5월. 코로나가 터진 게 2019년 11월인가 12월인가 터졌죠. 약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유로비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 혹은 코로나 백신은 사실 구실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디지털 아이디죠. 그죠? 세계 모든 인류의 디지털 아이디를 띄우면서 자신들이 손쉽게 통제하겠다라는 게 코로나 혹은 백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칩을 사람의 몸에 칩을 박아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받고 거기다가 디지털 통화를 달러가 망하게 되니까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디지털 통화를 연결시킨다라는 게 저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Great Reset, Great Reset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Great Reset, Great Reset의 본질은 바로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아이디를 인류의 몸에 꽂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은 유대인이 세운 나라다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1913년에 윌슨 대통령이 고백한 거는 나는 미국을 팔아먹었다. 유대인한테 연방준비은행에다 팔아먹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거의 다 연방준비은행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일부 사람만 제외하고. 그래서 전방이 지금은 미국이 하는 일이 사실은 정치 군사뿐만이 아니라 전방위 공격이다. 영화, 음악 혹은 과학, 그래서 어떤 분야 할 거 없이 전방위 공격을 미국이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영화 배우예요. 사실은 CIA 프론트맨입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 조선일보에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미남 배우다라고 격찬을 하는 사람입니다. 락펠러,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전부 석권한 사람이 락펠러죠, 그죠? 미국 의과 대학부터 커리큘럼부터 전부 다 바꿔버린 게 락펠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다란 제약회사는 전부 락펠러가 지분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Doctors Destroy Health, 의사들은 건강을 파괴하고, 로열 변호사들은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은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는 자유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언론은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는 우리의 도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은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람 언론가이면서 목사죠. 유명 사람인데 그렇게 떠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는 진실을 혼자서 파야만 되는 세상이 왔다. 그렇죠? GMO를 좀 빼봅시다. 몬산토. GMO 얘기하고 몬산토 얘기하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GMO를 주도한 게 몬산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락펠러가 GMO의 시작은 락펠러 재단이 했어요. 1980년대 이전부터 락펠러 재단이 했는데 모든 정보를 몬산토에다가 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몬산토라는 회사는 원래 식량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카린 만들고 PCB 만들고 폴리에스틸렌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의 원자탄 만드는 데도 참가했어요. 그다음에 DDT 만들고 다이옥신 만들고, 그다음에 월남전에 악명 높은 에이전트 오렌지 만들고, 라운드업 제초제 만들고, 아스파탐,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아스파탐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GMO를 지금은 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바이에 합병이 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양만 그렇게 갖췄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적어도 한때 블랙워터라는 용병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바그너 부대처럼 미국의 블랙워터라는 그 용역 군사 용역 부대가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지 특수부대 출신들을 고용을 해서 몬산토가 월급을 주고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말이 많아지니까 손을 뗐는지 안 뗐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워터, 미국의 유명한 용병부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깊이 관여했던 용병부대입니다. 블랙워터. 그래서 소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 개입했던 몬산토 역시 블랙워터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는 GMO를 금지시켰었어요. 근데 GMO 터지고 나서 GMO를 마구 수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0년대 이전만 해도 GMO라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았었죠. 근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80, 90%의 식품들이 GMO로 되어 있습니다. GMO가 뭐죠? 네, GMO 하면은 genetically, 그죠? genetically, genetically, M modifie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유전적으로 modified, 조작한 생명체를 GMO라고 그러죠. 그래서 GMO, 유전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유전공학적으로 조작을 한 식품이 GMO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이, 대두, 콩하고 그다음에 옥수수하고, 그죠? 옥수수.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1년에 약 1,000만 톤 가량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GMO 수입으로는 세계 1위죠. 그죠? 네. 그다음에 라이스, 미국에서 라이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유태 그룹에서 라이스, 저 쌀을 GMO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거의 대부분이 먹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쌀마저 GMO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먹을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줄기차게 쌀을 GMO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GMO 감자 들어오는 게 뜨거운,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GMO의, 몬산토의 GMO 판매량을 계속 늘리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GMO는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판단이 안 서는 어쨌든 그래서 2013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찍힌 저기 5살 어린 소녀에서 온몸에 반점이 있고, 저 사진을 찍고 몇 달 있다가 저 어린이는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 아르헨티나의 차코 지방은 원래 콩을 안 심던 데인데 몬산토가 이게 돈이 드니까 심어보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심었다가, 그래서 한 10년 심었더니 저런 결과를 초래를 하더라. 그래서 기형아들이 속출하고 죽어나가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저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GMO 혹은 GMO에 들어가는 제초제가 문제였더라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차코의 눈물이라고 MBC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만 톤씩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더라. 그래서 동물들도 GMO 식품들은 기피한다
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다람쥐조차 GMO 옥수수는 잘 먹지 않더라. 자, 그래서 GMO 얘기를 할 때는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중간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GMO. 그래서 GMO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를 우리가 80년대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위에는 배추고 아래는 무고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고 아래는 감자가 달리고 뭐 이런 거를 상상을 해서 저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똑같진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외래 유전자를 DNA에서 끊어다가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에다가 갖다가 끼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게 GMO 작업이죠. 그래서 GMO 자체는 난 개인적으로도 GMO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그렇게까지 크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유전자를 좀 잘라다가 갖다 꽂는다. 근데 뭐 도덕적으로 물론 뭐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그렇게 흉악하지는 않다. 이 GMO의 흉악성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제초제부터 와요. 제초제가 저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제초제를 개발을 하는데 1970년대에 이미 제초제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라운드업이라고 붙여요. 라운드업이라는 뭐냐면 대충 대충 구분 없이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GMO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 다 쳐버린다. 라운드업인데 이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라는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하고 아주 유사한 그 화학 물질인데 이제 글라이신에다가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기가 갖다 툭툭 붙는 그런 화학 구조를 하고 있는데 글리포세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글리포세이트라는 주성분은 원래 이 화학약품이 뭐냐면 마치 자석처럼 이 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화학에서는 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글리포세이트는 중금속을 갖다가 자석처럼 붙여요. 중금속을 뜯어요. 그 중금속을 뜯어내는 게 이 킬레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는 킬레이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옛날에는 제초제로 쓰이기 전에는 이게 광산의 파이프 안을 청소하는 데 쓰였어요. 왜? 중금속을 다 뜯어내니까. 그래서 파이프가 녹슬어서 다 막히면 저 글리포세이트로 갖다가 청소를 했다. 근데 우연히 이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저 글리포세이트를 식물에 뿌렸더니 식물에 뿌려서 식물이 다 죽어나가요. 식물이 다 죽어나는데 왜 죽어나가냐면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생명체 내에는 단백질 효소가 있어요. 그죠? 단백질 효소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몸속에도 약 5천 가지의 효소가 언제나 작용을 하는데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저 글리포세이트를 식물체에다 뿌리면 이 식물체 내에서 아미노산을 가공을 해서 단백질로 만드는 회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키 역할을 하는 이 효소가 활동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왜? 저 중금속을 뜯어내니까. 그래서 많은 효소들이 중금속이 꼭 들어가야만 작용을 하는 효소들이 많아요. 근데 글리포세이트 뿌리면 중금속을 뜯어내니까 효소가 작용을 못해서 식물체들이 다 죽어나가요. 자, 죽어나가는데 이 GMO가 저 제초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왕성하게 팔리지가 않았어요. 생산도 시원시원고. 그런데 저 제초제하고 저 GMO를 결합을 시키면서 이게 상용적으로 굉장히 뜹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라운드업 레디 작물을 만들어내요. 라운드업 레디 작물이라는 거는
제초제를 암만 뿌려도 죽지 않는 식물이 라운드업 레디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몬산토라는 회사의 본사 앞마당에 저 글리포세이트를 뿌리면 식물체뿐만이 아니라 세균들도 다 죽어요. 세균들, 미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왜? 같은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체하고 미생물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회로를 같은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박테리아도 다 죽는다. 미생물이 다 죽는데 어떤 박테리아에서는 글리포세이트이 엄청 들어간 연못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콩, 옥수수 뭐 이런 데다 다 끼워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초제 저항성이 들어간 유전자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간 콩하고 옥수수를 유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초제를 암만 뿌려도 콩, 옥수수가 안 죽어. 뻣뻣이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라운드업 레디 작물들을 콩, 옥수수를 주로 했어요. 콩, 옥수수를 주로 해서 만들어내니까 잡초를 뜯을 필요가 없어. 그 제초제를 뿌리면 라운드업 콩, 라운드업 옥수수는 다 뻣뻣이 살아있고 잡초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법을 저 없지, 뭐 셀렉션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뭐냐면 이 GMO 식품들이 전부 다 라운드업 레디예요. 그러니까 GMO 콩, GMO 옥수수, GMO 감자, GMO 토마토 전부 다 라운드업 레디더라. 그러니까 심어놓고 제초제를 빼. 그러니까 저 회사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종자하고 라운드업 레디 종자하고 제초제를 같이 팔아요. 왜?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뿌려요. 그래서 지금 저 라운드업 제초제가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초제가 라운드업 제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MO 식품을 먹으면 제초제하고 함께 먹는 거예요. 제초제를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GMO 콩 먹고 GMO 옥수수 먹으면 라운드업 제초제를 같이 먹네.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가장 당연한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 그럼 저 제초제 먹어도 될까? 먹어도 될까? 먹으면 같이 어차피 같이 먹는데 저 제초제 먹어도 될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 몬산토에서 제초제 라운드업 하는 외판원들이 마시면서 다녔대. 이거 안전해요. 그래서 마시면서 다녔대. 그래서 얼마 전 한 10년 전에 그린피스 회장이 그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어가 그 사람도 제초제 라운드업 안전하다고 하는 양반이었어. 그때는. 지금은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갖고 나왔는데 마셔보라고 그랬더니 I'm not stupid 그러면서 안 마시더라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라운드업 제초제는 발암물질이죠. 독성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몬산토가 감추었지만 지금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독성물질의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 제초제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는 지금 라운드업 레디 작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초제를 뿌린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초제입니다. 왜? 우리가 GMO를 먹으면 제초제 같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5년에 WHO 세계 국제암 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저 발암물질로 규정했더니 몬산토가 얼마나 강력한 회사인지 저 가지고 노발대발하고 뭐 국제 법원에다 갔다가 제소하고 난리를 쳤는데 변함없이 발암물질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저 제초제가 킬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미노산 회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많은 중금속을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개가 돼요. 그런데 제초제를 먹으면 작동을 못할 효소들이 많더라. 그래서 문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 제초제만 문제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아는데 벌레가 먹더라. 벌레가 먹더라. 그래서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유태인들이 머리는 잘 돌아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벌레들은 곰팡이나 세균을 잘못 먹으면 이 세균들이 몸속에서 살충독을 만들어내요. 살충독을 만들어내서 이 곤충들이 배가 터져서 다 죽더라. 그래서 몬산토에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어떤 박테리아들은 살충독을 뿜어내는 그 세균들이 꽤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몬산토에서 한 일은 뭐냐면 BT라고 있어요. Bacillus thuringiensis라는 고초균인데 아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탄저균하고 한 4촌쯤 돼요. 탄저균하고 4촌쯤 되는 고초균의 일종인데 BT라고 해요. Bacillus thuringiensis B 합자만 따서 BT라고 하는데 저거를 몬산토에서 저 박테리아의 살충독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뜯어다가 어디다 심으면 똑같아요. 감자, 옥수수, 콩에다 갖다 박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라운드업 제초제만 함유하는 게 아니라 저 GMO 콩, GMO 감자에서 GMO 옥수수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몸속에서 살충독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살충독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저 벌레들이 저 GMO 옥수수 GMO 콩을 먹게 되면 죽어나가요. 왜? BT 독을 만들어내니까. BT 독이에요. 그래서 BT 독이다. 우리가 BT 유전자 BT 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그래서 많은 수입 콩, 수입 옥수수가 제초제 저항성 GMO인데 BT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서 살충제를 만들어낸다. 살충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GMO 옥수수를 먹게 되면 살충독까지 함께 먹는 셈이다. 함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티사이드, 빌트인 패스티사이드에서 아주 장착된 그런 살충독을 먹게 된다. 그래서 GMO를 키우게 되면 왜? BT 독이 뿜어내니까 그 주위에 벌들이 죽어나가더라. 수백만 마리의 벌들이 죽어나가더라. 거기다가 지금 현재로는 라운드업 제초제의 저항성 잡초들이 나와서 저 몬산토 회사에서는 엑스텐드라는 디캄바는 고엽제로 쓰였던 그런 성분하고 비슷해요. 고엽제로 쓰였던 성분하고 비슷한 다이옥신 계통의 디캄바를 다시 더 집어넣어서 독성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GMO를 먹였더니 저거는 유명한 논문인데 이게 세라니니 박사의 프랑스 깐 대학의 세라니니 박사가 발표한 논문인데 쥐한테 그동안 몬산토에서 봐라라는 논문들은 전부 다 몇 주짜리, 길어야 한 달짜리. 저거는 2년인가 3년을 먹였어요. 그죠? 2년 논문 먹였더니 전부 다 3분의 2 쥐에서 암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거를 논문으로 심었죠. Food and Chemical Toxicology에다 심었더니 몬산토가 강력하니까 편집장을 자기네 쪽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나서는 저 논문을 빼버렸어요. 철회했어요. 일단 세라니니 박사팀에서 전부 다 법적으로
전부 다 반격을 해서 저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 재판이 끝난 지 한 5년인가 6년 전 끝났는데 세라님이 박사팀이 법정에서 전부 다 이겼어요. 전부 다 이기고 다시 다른 논문에다가 게재를 하게 됐다. 사실은 다 감춰서 그렇지 저게 저 GMO가 해롭다는 논문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지금 언론이나 학계에서 전부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저 GMO를 길렀더니 주위에 가축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사건이죠. 그래서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도 저거는 감자인데 역시 BT독처럼 감자에도 살충 독이 들어가요. 저 감자를 먹였더니 쥐들이 전부 다 내장이 작살이 나더라. 그래서 내장 장기가 작살이 나고 뭐랄까 그 이뮨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나더라.